제4장 기여금 납부. 이번 장에서는 기여금의 개념 및 종류, 기여금을 산정하는 방법, 기여금 납부 기간, 그리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연금법 적용자가 되었을 경우에 일반 기여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 군 복무를 위한 휴직을 한 경우나 또는 복직을 한 경우, 그리고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 등과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신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기여금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여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금이라 함은 퇴직급여 그리고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여금은 매년 5월마다 변동이 됩니다.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기간에 따라서 기여금액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종전, 즉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보수월액 제도에서는 매년 1월마다 보수월액과 기여금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공무원이 승진을 하거나 호봉 승급이 될 때 보수월액이 변동이 됨으로써 호봉 승급이나 승진이 되었을 때까지 기여금이 변동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승진이나 호봉 승급이 되는 경우에도 기여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여금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공무원이 월별로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사병 산입 등 공무원이 월별 또는 일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00년 말까지는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부담을 하였지만 2001년 이후부터는 사용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보증금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여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금 산정은 공무원 보수관계법령에 의한 과세소득에서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을 차감하고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그리고 앞에서 열거한 수당 평균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의 7%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의 7%로 산정하는데 이러한 기여금 징수율은 201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6.3%,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6.7%, 2012년부터는 7%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기여금 징수 의무자는 연금취급기관장 소속의 예산지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 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이러한 기여금 징수 대상으로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기여금 징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즉,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징수가 되며 급여 산정 시에도 재직기간 인정을 33년까지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기간이 33년 초과가 된 경우 연금은 매년 1월마다 인상이 됩니다. 연도 중에는 재직기간 증가에 따른 연금 인상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연도 중에는 연금이 인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여금 심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여금 심사는 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을 확인해서 기여금을 덜 낸 경우에는 미납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더 낸 경우에는 관합으로 관리하는 과미납 관리와 기여금 납부 내역을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의 신분 변동 사항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분 변동 사항에는 신규 임용, 승진, 전직, 전출입, 퇴직, 직위 해제, 정직, 휴직 등 많은 신분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 변동 사항에 의해서 각종 재직기간이나
기여금 기호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직위해제나 정직, 휴직의 경우에는 퇴직수당 감축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신규 임용월과 퇴직일은 기본 재직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 변동 사항을 정확히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평균액을 산정을 합니다. 앞에서 기준소득월액 결정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평균액 산정은 전년도 말 공무원의 종류, 직급 및 계급별로 평균액을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종류, 직급 및 계급은 이러한 구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 임용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이것 또한 공무원의 종류, 직급, 계급 및 호봉별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임용되었을 때 또는 승진하였을 때, 전직하였을 때 각각의 공무원 신분 사항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즉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기여금 기호 자리가 6자리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기여금 기호 자리를 5자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자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자리까지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급을 구분하는 것이고 뒤에 넷째하고 5번째 자리는 그 해당 공무원의 호봉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를 신속히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연금 정보를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금 심사를 얼마나 정확히 했는가에 따라 신속 정확한 기준소득월액 결정과 급여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수 업무는 연금 업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금의 종류는 일반기여금과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기여금은 기본 재직기간에 따라 공무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급기여금은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보수미지급, 군복무 휴직 등으로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해서 복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금액, 그리고 소급통산 승인을 받아 납부하는 금액,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소급기여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급기여금은 누차 설명드렸지만 항상 일반기여금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산반납금이 있는데 이 합산반납금은 퇴직한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다시 재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받아 납부하는 반납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급기여금과 특례기간에 따라서 납부하는 기간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특례기간에 따라서 공무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 합산반납금은 퇴직 당시의 급여액에다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일시납부나 매월 분할납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금의 종류는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에는 기여금의 종류가 5만여 개나 달했지만은 2010년 기준소득월액 제도로 변경된 후에는 기여금이 공무원 재직 인원수에 해당하는 100만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각의 공무원의 급여 산정 기준 보수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여금 징수 방법은 기여금 또는 합산 반납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월 보수 지급 시 기여금 징수 의무자가 봉급에서 원천 징수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본인이 기여금 납부서를 이용해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납부 방법에 의해서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여금, 소극기여금과 합산반납금, 분할납부금은 매월 보수 지급 시에 기여금 징수 의무자가 공무원의 보수에서 원천 징수해가지고 공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합산반납금 일시납부액 또는 합산반납금 분할납부액이 많아가지고 봉급에서 원천 징수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산반납금을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기여금 또는 소극기여금 미납액이 많아서 또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입대휴직 등으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공무원이 소극기여금 일시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서를 이용해서 일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금 납부서는 공단 홈페이지 연금 서식 기여금 납부서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시납부 방법에는 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이체 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MS 코드란에 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 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의 징수기간은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징수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 33년 동안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 33년이 도래가 되면은 기여금 납부 종료가 되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종전 연금기간을 33년 이상이 되는 연금기간을 합산하였을 경우 임용 시부터 납부한 기여금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연금 33년 기간을 합산하면은 공무원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관합으로 환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33년 연금기간이 합산됨으로 인해서 임용 시에 기여금 납부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분 변동에 따른 기여금 징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임용자의 기여금 징수는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 지급일 이후에 임용되어 그 달에 기여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 달 보수 지급 시에 임명월의 기여금도 같이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징수 시점에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수 지급일 이후 임용자의 기여금 징수 예시를 보시면은 어떠한 공무원이 2012년 7월 26일 날 신규로 임용됐다고 보았을 경우에 이때 당시에 임용 당시의 기여금 기호가 9급 3호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소득월의 결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은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9급 3호봉에 평균액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9급 3호봉의 기준소득월의 평균액이 185만 9,437원이라고 보았을 때 이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13만 160원을 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7월달 보수지급일 이후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7월달에 봉급 지급 시 원천 징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7월달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2012년 8월 기여금 징수 시 공제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2012년 8월에 기여금 납부 방법을 보시면은 2012년 8월 당월 기여금 13만 160원 그리고 7월 달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 13만 160원 합한 26만 320원을 8월 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2년 9월부터는 당월분 일반 기여금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3만 160원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이
임용 전 군 복무 기간을 산입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소급기여금을 추가해서 그 납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지급일 이후 임용자의 기여금 징수 예시로서 2012년 4월 달에 임용된 공무원을 보겠습니다. 2012년 4월 26일 날 구급 사모봉으로 공무원이 임용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2012년 4월 달에 구급 사모봉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의 7%인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보시면은 4월 달에는 구급 사모봉의 평균액이 180만 1,559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의 7%인 12만 6,100원을 4월 달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수지급일 이후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4월 달에는 기여금을 징수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2012년 5월 기여금 징수를 보시겠습니다. 2012년 5월 달에 먼저 기준소득월액이 변경이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구급 사모봉 4월 달에 적용되던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에 201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해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 새로 결정이 된 기준소득월액의 7%, 즉 13만 520원을 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2012년 4월 달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5월 달에 기여금을 어떻게 납부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2012년 4월 임용월에 미납한 기여금과 2012년 5월에 당월분 일반 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2년 4월 달에 미납금 발생 금액은 저 앞서서 보신 것처럼 12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5월 달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인해서 기여금이 인상이 됐죠. 2012년 4월 기준소득월액 곱하기 201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곱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5월 달에 기여금이 13만 520원이 됩니다. 따라서 4월 달에는 12만 6,100원이고 5월 달에는 13만 520원입니다. 그렇지만 5월 달에 납부해야 될 금액은 납부 당시 시점으로 기여금을 비례 계산해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4월분 미납된 금액을 5월 달 납부 시점으로 비례 계산을 해보면은 13만 520원이 됩니다. 따라서 5월 달 기여금도 13만 520원 해서 5월 달에 납부해야 될 금액은 26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이렇게 납부하고 6월부터는 정상적인 당월 일반 기여금 13만 520원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납금 비례 계산하는 방법은 미납액, 즉 미납금 발생 당시 미납을 발생시킨 금액 12만 6,100원 곱하기 발생 당시 일반 기여금분의 납부 당시 정상적인 일반 기여금으로 곱하면 미납액을 비례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신규 임용되었을 때 납부해야 될 기여금액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신규 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액 조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 임용되었을 경우에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기준소득월액 설명드릴 때도 이미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은 홈페이지에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료마당, 연금자료실에서 기여금 조견표 2010년 이후 기간을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기여금 기호를 입력하시면은 신규 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회 구분, 적용 기간이 되겠죠.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종, 해당 공무원의 종류, 분류에는 해당 공무원의 직급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봉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기여금 기호와 기준소득월의 기여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서 보는 방법이고 연금 업무 지원 시스템에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 업무 지원 시스템에서 보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연금 업무 지원 시스템 징수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은 기여금 관리, 기여금 납부 관리에서 기여금 조균표를 선택을 하시면은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조균표가 조회가 됩니다. 여기에는 기여금 기호, 기준소득월액, 기여금액이 모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홈페이지에서는 하나의 기여금 기호로만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연금 업무 지원 시스템에서는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잠깐 언급해 드린 바가 있지만은 연도 중에 공무원이 승진을 하거나 전직이 됐을 경우 또는 보직 변경이 되었을 경우 승급 등으로 인해서 보수가 올라도 기여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즉 보수월액 제도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의 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 봉급이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수월액과 기여금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퇴직급여액도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10년 이후에 기준소득월액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승진 또는 전직, 보직 변경으로 인해서 보수가 올라도 기여금은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액도 변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승진이나 전직, 보직 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전에 퇴직하여 장기급여, 이때는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유족연금은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장기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할 때에는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어 재산정하기 때문에 급여가 변동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변동이 되는 신분변동사항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1일 일반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승진하고 나서 2012년 11월 30일 퇴직을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재산정 처리하는 방법은 각각의 급여에 따라서 그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변동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퇴직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 공제 일시금 이러한 일시금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적용 기준소득월액이 있는데 이 퇴직 당시 적용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면은 당초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된 기준소득월액이 되겠습니다. 그 적용 기간 안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되겠죠. 퇴직 당시 적용 기준소득월액에다 승진 전과 승진 후 봉급월액 증가 차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이 그 재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퇴직수당이나 순직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퇴직 당시 적용 기준소득월액에 승진 전, 승진 후 봉급월액 증가 차액 전액을 더한 금액이 재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예시의 경우처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전에 승진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재산정한 후에 급여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이 종정기간 보수월액을 퇴직 당시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즉 퇴직수당 산정하기 위한 재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구하는 기준금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고객지원 시스템 예상퇴직급여 안내하는 방법으로는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에 의해서는 안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의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고객지원 시스템 예상퇴직급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